다중인격으로 의심되던 양승빈은 결국엔 그냥 가정폭력범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살인범으로 밝혀졌는데요. 결국엔 강빛나의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빛나는 너무도 분노에 찬 상태로 양승빈을 재판했는데요. 시체 처리반은 그런 빛나의 재판에 감정이 느껴진다며 이하롱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하롱은 그저 유스티티아를 존경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악마로 생각했지만 이번 화를 통해서 베나토임이 밝혀졌죠. 인간화되거나 감정에 빠진 악마를 색출하는 임무를 맡은 베나토. 이제는 유스티티아가 감정을 느낀 것을 이하롱에게 들키게 된다. 그대로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유스티티아가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지 구만도에게 물어보는데요. 사랑하는 감정이라고는 생각 못하지만 어느새 한다온에게 푹 빠져 있는 게 보이죠. 물론 빛나 역시도 이런 감정 자체를 느껴본 적이 없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감정을 느낀 악마는 더 이상 지옥에서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재판에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한다온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 황천빌라 근처에 나타난 것. 이것으로 보아 한다온 역시도 과거 황천빌라 근처에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혼한 약혼자 정태규는 강빛나를 만나 혼자 다니기 위험한 동네라며 경고를 해주는데요. 정태규는 과거 한다온 형사 가족을 죽인 범인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님, 강빛나가 혼자 있던 그날 밤 칼로 찔러 죽였던 범인과 연관 있는 걸까요? 둘 중 어떤 경고를 하는지 아직은 감이 안 오는데요. 그것보다 오미자 할머니가 경고했던 엄마와 아들은 살인범 제이에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죠. 황천빌라에 살던 사람들을 이렇게 뜨문뜨문 한 명씩 처리를 하고 재개발을 하려던 걸까요? 아, 이건 근데 너무 몰상식하지 않나요? 꼭 죽여서 내쫓아야 하나 싶거든요. 상식이 안 통하는 범죄자들이 나오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이하롱까지 수상해진 가운데 등장하는 등장인물 모두가 수상해져 버렸는데 결국엔 유스티티아도 감정을 느낀 사실을 들키게 될 것 같은데 이 감정을 숨기기 위해 한다온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눈속임을 해 한다온을 지킬 것 같네요. 거기다 한다온은 매번 강빛나가 재판 후 범인을 죽인 것을 불쾌해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행여 유스티티아가 한다온을 사랑하게 되어 연쇄살인마 제이에 대한 재판에 있어 한다온이 원하는 재판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법안에서 정의를 실현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 그대로 지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하롱은 유스티티아 앞에서 납죽 엎드렸지만 이제 유스티티아의 약점을 알게 된 이상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빛나의 재판이 더 힘들어질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양승빈 재판에서 양승빈 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혹시 나중에 증거로 남으면 어쩌죠? 6회 보는 내내 그 생각으로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나타난 연쇄살인마 제이와 다시 마주한 한다온, 그리고 강빛나가 살고 있는 황천빌라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연쇄살인마 제이로부터 말이죠. 근데 제이가 들고 있던 무기, 어쩐지 지옥에서 온 무기 같죠? 혹시 비삼광의 뇌피셜대로 한다온 가족을 죽인 건 26년 전 인간계로 내려온 사탄이었던 걸까요?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보면 볼수록 더 빠져들게 만드는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다행히 이번 양승빈 재판 역시 사이다로 끝나게 되어 시원했습니다. 매주 사이다 재판을 날려주는 악마 덕에 속이 시원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과연 어떤 사이다를 먹게 될지 기대해보며 비삼광 뇌피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